우주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애를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1571년 12월 27일 독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배경은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용병 군인인 아버지와 여관 주인의 딸인 어머니로 학문적인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극은 어린 시절에 찾아왔는데 그의 아버지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어린 케플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는 마녀로 몰려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케플러의 잠재력은 눈에 띄게 빛났습니다. 행운의 불빛이 그를 비추었고 튜빙겐 대학으로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열렬한 지지자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천체 세계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596년 케플러의 저술물 천체의 비밀이 티코 브라헤의 주목을 받아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와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핏 보기에는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케플러와 거칠고 준비된 관측자인 티코는 보기 힘든 팀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로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케플러는 티코가 그의 경력 동안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했고 반면 티코는 케플러의 천재성을 필요로 하여 자신의 우주관을 정립하고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상한 관계는 18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1601년 티코의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티코의 사망 이후 케플러는 티코 대신 왕립수학자로 임명되어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티코는 유언으로 케플러에게 자신의 삶의 업적을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는 그러한 호소와는 달리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더 신봉해서 그의 우주관을 추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티코가 죽은 이후 케플러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티코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 행성의 궤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케플러는 정밀한 계산과 끊임없는 관측으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원궤도로 돌고 있다는 기존의 신념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으나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원의 중심에 태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케플러의 제1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의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성이 궤도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대신 행성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이고 먼 곳에 있을수록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행성과 태양을 잇는 선이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을 지나간다고 알게 되었고 이것이 케플러의 제2법칙이 되었습니다. 케플러의 우주에 대한 연구는 10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619년 그의 저서 우주의 조화에서 그는 행성의 궤도 주기와 그 궤도 크기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행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의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케플러의 제3법칙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태양으로부터 먼 행성은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 관계는 모든 알려진 행성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케플러의 천문학 역사상의 거대한 기여로 평가되는 행성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은 티코의 방대한 자료와 끊임없는 케플러의 우주에 대한 연구로부터 탄생한 것으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